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1학기가 마무리되면서 할 일이 너무 많게 됐고 몸이 안 좋아서 한동안 유튜브를 신경 쓸 틈이 없었어요. 제가 월별 공부 영상을 9월까지 올렸었는데 사실 10월, 11월은 딱히 공부 방법이 없고 계속 해독을 돌리고 모국어를 풀었었어요. 그나마 알려드릴 만한 게 목차 짜기와 백지 쓰기밖에 없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 짜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책을 펴시면 항상 첫 부분에는 그 책의 소분류와 페이지가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목차는 말 그대로 인덱스입니다. 목차가 있는 이유는 몇 페이지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도 있지만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어도 목차를 보면 그 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여러 주제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용 공부는 정말 범위가 넓잖아요. 책도 두껍고요. 목차를 짜는 이유는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계속 상기하고 머릿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부 내용을 알맞게 분류하고 정리해서 인출하기 편하도록 하고 인출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머릿속에 큰 방이 있고 여러 공부 내용이 어질러져 있다면 서랍장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목차 짜는 방법은 간단해요. 큰 제목을 써주시면 되고 그 안에서 또 분류해서 소목차를 짜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목차 짜기를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상반기에 목차 짜기를 하면 목차가 늘어나게 되어요. 그만큼 목차 짜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10월 달쯤에 회독을 돌리면서 공부하는 부분을 목차로 만들었어서 하루에 10분, 15분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응급책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제목을 써줍니다. 이렇게 큰 제목을 써주고 나서 여길 보면은 뭐 이런 정의 나와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환자 사정에서 뭐 ABCD라던가 AVBU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써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뭐 따로 ABCD, AV, BU 등등 이렇게 쓰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개수를 셌어요. 그래서 개수가 만약에 환자 사정 방법이 3가지다 하면은 여기다 가로치고 3을 썼습니다. 그럼 이 목차만 봐도 환자 사정의 3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응급 분류 방법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써주고요. 그럼 여기다가 따로 짝대기를 긋고 이거 말고도 스타트 방법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써줍니다. 그러고서 바로 CPR이 나왔는데요. CPR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큰 제목으로 써주고 근데 CPR은 사실 너무 명확하잖아요. 쉽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인출이 되는 거는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의식장애가 나오네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뭐 실신에 관한 응급처치라던가 쇼크 기전 등등등을 여기다가 써줬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간단하게 짰었고 이거 말고 지역 파트 앞부분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실 성인, 모성, 아동, 정신이 제일 목차 짜기 쉬웠던 것 같아요. 병태, 생리, 증상, 간호, 치료, 약물 등등 이렇게 묶어서 다 세트로 있는 거라 그냥 크게 소화기, 호흡기, 혹은 영화기, 유아기, 청소년기 등등등 기관이나 연령으로 나누어 놓고 질병 이름만 다 썼었거든요. 지역 파트는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짰었습니다. 저는 학교보건법 파트는 따로 목차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대신 법을 프린트해서 암기펜을 이용해서 중요한 부분에 블랭크를 쳐놓고 계속해서 반복 암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목차는 어떻게 활용하냐?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상반기에 전체적인 그림과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했는데 그때는 백지 쓰기 혹은 혼자 머릿속으로 인출할 때 사용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을 때도 이걸 가져가서 까먹지 않게 계속 머릿속으로 인출했고요. 목차 짜기를 완료했으니 목차 짜기를 이용한 백지 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지 쓰기도 말 그대로 흰 종이에다가 알고 있는 걸 다 쓰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내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요. 요령이 따로 없고 최대한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쓰시는 게 방법이고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백지 쓰기를 했던 연습장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여튼 목차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 썼습니다. 대충 크게 한 파트 다 하고 나서 책을 보고 틀린 부분이나 제가 놓친 부분을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색깔펜으로 썼습니다. 이 색깔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공 공부를 제일 처음 시작할 때마다 보면서 계속 반복했어요. 이렇게 또 노랑 색깔 쳐져 있는 거 이렇게 또 표시가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또 인출을 하면서 계속 또 틀렸던 부분을 다시 강조해 놓은 거예요. 사실 10월, 11월에도 이렇게 틀리거나 누락된 부분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 계속해서 되새기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틀리게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거 되게 많죠. 지금 봐도 되게 빼곡하네요. 점점 갈수록 글씨가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까지 이렇게 돼 있고 이쪽 부분 정말 많이 틀렸었네요. 모성인 것 같은데 모성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고 이게 두 번째로 백지 쓰기를 하려고 다시 이제 지역으로 돌아왔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도 따로 이렇게 여긴 진짜 완전 글씨가 개발세발인데 이거는 평소에 제가 공부하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대충대충 써놨던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혼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말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여러분들 이상한 거에 매달리지 마시고 아는 걸 틀리지 않도록 더 깊이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고득점 그리고 합격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답안지 작성 요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분에서 모든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공부하고 잘 풀어내기만 해도 합격 컷은 거뜬히 넘을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하시겠지만 어차피 11월 달 가면 중요한 부분만 열심히 보게 되고 덜 중요한 부분은 눈에 바르는 정도로 넘어가게 돼요.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셔서 알고 계신 부분을 더욱 깊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는 백지 쓰기로 전체 한 번 돌리고 나서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이후로는 머릿속으로만 인출하고 간간히 키워드만 손으로 적었습니다. 백지 쓰기 첫날은 버틸만 했는데 둘째 날부터는 조금만 글씨를 써도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릿속으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직접 썼을 때보다는 백지 쓰기에 참 효과가 덜했어요. 그래도 목차 보면서 머릿속으로 인출하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전과목 공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목차 짜기, 백지 쓰기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가 되시고 공부 시간이 확보돼서 확실하게 공부하길 원하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하반기에 복습의 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10월에는 대체적으로 정리를 많이 했는데요. 목차 짜기도 했었고 학교보건법은 목차 짜기 대신 관련 법을 모두 프린트해서 공부했었고 목차 짜기를 했지만 성인은 따로 약물이랑 랩 정상 수치 등을 정리해서 공부했었고 정신도 약물이랑 각종 질병과 진단 기준을 따로 정리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 정리해주는 강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강사분은 정리를 안 해주셔서 나중에 해주겠거니 하고 기다렸다가 제가 하반기에 밀려서 하려니 너무 바빴어요. 이런 프린트 정리는 상반기에 공부하면서 조금씩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정리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다가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서 프린트해가지고 뽑아서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 처음부터 봐볼게요. 일단 이거 성인 파트에서 랩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뭐 대사증후군이라던가 고혈압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거, 좀 헷갈리는 거 진단 기준 같은 거 한꺼번에 모아서 한눈에 보이도록 했고요. 비교하면서 보려고. 그리고 이쪽에 약물 다 정리해 놨었고 이쪽은 이제 정신 파트 약물 정리해 놓은 거고 이건 역학 통계 파트인데 너무 이거 외우는 건 둘째치고 적용하는 게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다 정리해놨었고 환경 부분도 엄청 외울 게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해놨었고 이거는 이제 학교보건법 건강검사 규칙
이쪽인데 이거를 좀 초반에 정리해놔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건 그 프린트 할 때 거기서 한꺼번에 했고 여기서 그냥 뛰어 넘어갔었어요. 그러고 저는 예방접종표를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 넣어가지고 이걸 뽑아서 다 외웠었는데요.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치면 나오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되게 자세하게 어떻게 맞는지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정신 파트, 진단 기준 다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 분류를 해놨어요. 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성 관련장애 등등 이렇게 분류를 해놨고 사실 이거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막 질병 불안장애인데 이걸 막 불안장애 넣어놓고 이러면 안 되세요. 정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진단 기준이 많아가지고 청킹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스터디쌤이랑 만든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강사분들 거 줍줍한 것도 있어요. 쭉쭉쭉쭉쭉 정리를 해놨었고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거는 아예 칼라로 프린트 해가지고 외웠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별거 없죠? 저도 영상을 준비하면서 좀 없어 보여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싶었는데 제가 다른 합격자분들처럼 상고 파일로 정리하고 오답노트 만들고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딱히 공부량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양이 축적되어 있었다는 거?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중요한 건 내 머릿속에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1차 시험 후기에 대해 소소하게 털어볼까 합니다. 저는 하반기에 슬슬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실제 시험장 분위기라던가 절차 같은 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방학입니다. 여러분들도 합격하시면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더 힘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